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쁜이 변호사 배성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소장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칭찬도 해주시고. 예, 저 그렇게 칭찬을 인사. 저 요즘 저기 이 네. 녹화하는데 앞에 유세차가 막 다니는데 네. 저게 데시벨 소음 기준이 좀 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저거는 그 선거 운동 관련해서 데시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틀고 싶은 대로 트는 거죠. 아,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선거 운동 자체가 네.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예,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오늘 드루킹 사건을 좀 다뤄보겠는데요. 네. 그간에 뭐 이 배 변호사가 지난 그 5월 31일 날, 네. 내가 쓸데없이 날짜 이런 거 잘 기억합니다. 그 목요일 날 네. 4시 반에 서유기를 접견하러 갔고, 네. 15분간 접견했고, 서유기는 서유기를 접견하고 예, 그다음에 드루킹을 이제 드루킹 못했죠. 뜻에 예, 따르겠다 예. 했는데, 1시간 뒤 5시 반에 있는 이 드루킹을 접견하러 갔을 때, 네. 드루킹 쪽에서 이미 변호인. 마준이라는 변호인이 네. 드루킹 외 3명 일당을 다 맡아서 네. 이제 변호사 접견이 안 된다 네. 하는 드루킹의 그 자필 네. 확인서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신 접견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예. 접견 신청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청한 내역이 있어요. 예. 그거를 복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제 김동원 씨가 자필 서명을 했다고 뭐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글을 쓰고 했습니까? 서명만 했습니까? 글을 썼더라고요. 예, 뭐라고 썼습니까? 위 변호사에 대한 접견을 거부합니다. 김동원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복사된 복사본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새까매가지고 글씨가 새까마고 여기도 새까매서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썼는지 안 썼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아니 요즘 거기 구치소에 네. 복사기가 그렇게 안 좋아서 복사를 해서 새까매지는 걸 해요?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제가 의아했던 것이 김동원 씨가 직접 사인을 해서 그거를 보여준다 했으면 그 원본을 저한테 갖다 줄 거예요. 그래야죠. 예. 근데 그 원본이 아니라 그걸 복사한 거를 갖다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녹화하는 네. 현재 6월 7일 네. 현재 드루킹이 오늘 오전에 윤평 변호사라고 자기 개인 사생활 변호사가 네. 한 명 있잖아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거를 밖에로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배 변호사하고 저보고 들으라고 드루킹이 밖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 거기 오늘 이 신문이 지금 한 서너 군데서 보도했는데 뉴시스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원래 이 아침의 제목은 드루킹이 변호사 없이 특검 가겠다 해서 제가 의아해서 내용을 딱 봤어요. 네, 저도. 이 마준 변호사라는 사람이 임용이 되어서 선임이 되어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될 건데 네. 변호사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건가 아닌 건가 좀 아리까리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거의 확실하게 내용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윤평 변호사 이 사람은 이 경공모의 네. 스텝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원래 맡았었잖아요. 예, 행정관으로 네. 했고 추천받았고 네. 그다고 이 선대위원인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원래 맡다가 이제 이 물려준 거죠. 딴 네. 사람한테 초대 드루킹 형사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금액도 문제이고 변호를 맡으려는 분이 없다. 네. 가족들이 선임해주면 받겠지만은 김 씨는 특검 조사를 혼자 받겠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김 씨가 변호인 조력 없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마준 스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선임 언제 만나러 갔을 네. 거며 그래서 못 만났을 거고 밖에서 가족이 해줬냐 네. 누가 해줬냐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가족이 스님해주면 받겠지만이라는 거 보면 가족이 안 해줬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변호를 맡으려는 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변호를 맡으려던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있죠. 네. 그리고 근데 그 사람 방해를 했지. 방해를 했죠. 그 방해했다 그러니까- 말은 못했겠지 차마. 그러니까 드루킹이 지금 저의 어떤 접견 신청이라든지 서신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마준 변호사, 네. 사선 변호사라고 마주는 네. 껍데기만 사선, 알맹이는 국선 이런 거냐? 지금 안 그러면 청와대에서 혹시 마준을 갖다가 선임을 해줬냐 마준 변호사 하는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마준 변호사 물어보니까 이 누구에 대한 선임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언론과 안 하겠다. 접견 안 하겠다.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특검 전까지만 하겠다. 이게 선임 조건이었대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배변이 접견 직전에 마준이 선임되었다고 하면서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거부한다라는 드루킹의 서한이 자필 이 글과 서명이 진짜인가? 네.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서울구치소장한테 네. 드루킹의 다른 네. 이 필체, 공식적인 문서에 확인된 필체와 그날 나한테 제시했던 것을 다시 제출해서 네. 당신들의 지금 이 거부의- 선임을 거부한다는 드루킹의 이 서명과 글이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확인서를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인서를 보내서 예. 기다려 봐야죠. 답변이 오는지. 예, 가끔씩 저한테 글을 보내주시는 법에 도통하신 우리 저 회원이 한 분이 계신데요. 네. 그분이 이제 일상적인 거지만은 변호사 접견은 일반 접견과 변호사 접견이 있는데 일반 접견은 15분 네. 1회 이런 식으로 제한돼 있고 변호사 접견은 선임된 변호사나 변호사로서 선임되려는 자가 네. 제한 없이 변호사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한 사유 이외에는 제한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배 변호사가 강동원에 접견 신청을 하고 드루킹에 접견장에서 기다리면 드루킹이 나오게 돼 있고 드루킹이의 의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든가 드루킹의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교도관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할 수 없다. 만약 못 논다면 드루킹의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고지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면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 서면의 진위가 네. 굉장히 의심이 된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네, 서울중앙지법에 네, 네. 예, 이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 항고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접견 방해에 대해서 네, 문서를 보내라 이렇게 충고까지도 해주셨어요. 네, 그 보내주신 서류는 잘 받았고 예. 또 여기에 이제 많은 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나하나씩 할 예정입니다. 보내주신 대로. 예, 그래서 예. 사실 확인서 그 관련해서 구치소에 보내고 예. 그래서 사실 확인서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예. 혹은 이것이 거부될 경우에 저희가 또 준비하는 게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준비되는 거는 또 너무 공개하면 예. 또 움직이기 네, 때문에. 또 저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밀로요, 비밀로.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이 지금 오늘 드루킹이 제가 볼 때 네, 드루킹이 지금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자신의 지금 형사 범죄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네, 마준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사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가정 문제 네, 관련해가 협박 폭행이 있었다라는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에 변호사를 맡았고 경공모의 스텝이고 네, 또 이 드루킹에 의해서 추천되기도 했던 윤팽이라는 사람이 아직은 드루킹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 같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인 사건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개인 사건도 네. 뭐 종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아내와 이혼 소송을 네, 조정으로 합의했다. 하는 네.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사 강간이라든지 그 형법상 문제도 네. 사실 취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윤평 변호사의 역할도 사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이 마지막 변호사였던 윤평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윤평 변호사는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임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윤평 변호사를 통해서 내보냈다. 네, 나는 사실상 지금 네. 변호인이 없다. 네. 그리고 돈도 없고 가족들도 안 해주고 그래서 변호인을 설립할 방법이 없어서 변호인 없이 받겠다. 네. 이 말이요.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유일하게 지금 드루킹과 잠깐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윤평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밖으로 하느냐. 이건 드루킹이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 마주는 내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네. 것처럼 해석이 돼요. 마준 변호사 이 방송을 듣다가요. 아마 볼 건데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뭐 변호사니까 고소 좋아하니까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봤자 당신 집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준 변호사는 누가 선임을 했는가? 드루킹 말로는 지금 자기가 선임 안 했어요. 안 했죠. 가족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줬습니까? 청와대 혹시 민정수석실에서 누가 대신해 줬어요? 뭐 안 그러면 검찰에서 누가 대신해 줬어요? 이거 입장 밝혀야 될 거라 봐요. 그 지금 얘기를 보면은 제가 접견을 시도를 몇 번을 했습니까? 몇 번 시도했었고 서신도 보냈었고 그리고 당신의 변호를 맡아주겠다고 제가 그런 내용까지 전달을 했는데 이 윤평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드루킹은 자신을 맡아줄 변호사도 없고 가족이 선임해주면 받겠지만 가족이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 이 돈도 얘기하고 없고. 있죠. 그런데 변호를 맡으려는 분이 없다는 거는 이 제 얘기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구치소에서 막았다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선임해주면 받겠지만 했지만 마준 변호사가 사실은 가족이 선임했다는 식으로 거의 나오고 있었는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럼 마준 변호사는 누가 선임했냐? 가족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서유기 가족이 했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유기는 제가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유기는 제가 접견을 할 당시만 해도 변호인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서유기 만나고 나와서 네. 저기 드루킹 만나려고 기다리는 사이에 사이에. 삐세 속도로 마준이 가서 이걸로 도장을 받았나요? 그 사이에 기사가 나오고 이건 좀 말이 안 자 되는 거 이제 같고 이 예. 정권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한국당이라면 대책반을 만들어서 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 하나만 캐버려도 네. 지금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이걸 막으려고 장난을 치고 있는가 하는 네. 의혹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왜 저렇게 관심이 없어요? 혹시 압니까? 막 이야기 좀 해봤어요, 한국당에? 한국당에 제가 이야기를 해봤죠. 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회가 특검에 맡기고 네. 나머지는 관심을 안 가진다. 그럼 한국당은 쇼한 겁니까? 지금까지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연히 쇼하다가 아구통을 한 대 맞은 거예요? 아니 김성태 원내대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많은 주변 분들이 이런 평가를 저한테 하던데요.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단식이라도 했기 때문에 특검이라도 됐다. 한국당에서 누가 그런 행동을 아니 근데 하느냐. 문제는 드루킹이 특검이 오늘 네. 한 말이 있어. 특검을 해봤자 경찰보다 더 자세하게 안 될 것 같아. 네. 이미 경찰에서 세세하게 조사를 다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당이 특검을 해서 관철시켜서 자기들이 공이라 하지만은 이 특검이 드루킹 사건을 묻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그냥 절차에 지나버릴 수도 있고 특검 정해진 후보 2명이 내가 볼 때 이런 말 하면 좀 뭐 하지만은 둘 다 좀 비리비리 한붕들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이렇게 특검을 사실은 통과시켰으면 그 위에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찰 조사 관련해서는 서유기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수십 명을 조사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보면은 경찰이 오히려 더 지금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검찰보다. 그러니까 아마 조사 특검을 해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다는 거를 자기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을 100% 맞다고 봅니다. 네. 특검에서 경찰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네. 할 의지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이상한 부분 한 개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줄줄이 사탕으로 네. 의혹들을 캐내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요즘 별 할 일도 없고 지방에서 오지 말한다며요. 네. 그러면 서울에만 있어갖고 가끔 그냥 페이스북에 글만 쓰고 이렇게 해견이나 하잖아요. 네. 요즘 옳은 말을 좀 하더만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늘 안보 문제는 옳은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 좀 프레임에 갇혔죠. 막말 아니 프레임. 사람이 좀 밉상이라고 그래 옳은 말을 네. 해도 그렇게 밉상이라고 사실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옳은 말 할 때는 인정을 해주고 또 네. 밉상일 때 밉상인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장재원 대변인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알죠. 그 장 대변인이 드루킹 변호사 마주는 누구인가 하고 본인이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 그렇죠. 그게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론이 안 쓸 수 없을 거고 이제 후속 기자 취재가 다를 건데 딱 마준 때리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첫날 임용된 거, 네. 선임된 거 그거 6월 1일 날 나온 거 말고는 마준 변호사에 대해서 없어요. 기사가 없어요. 취재는 많이 하러 다닌다며요. 근데
마준 변호사 사무실 앞에 취재인원도 별로 없대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뭔가 시그널이 왔으니까 언론에서 안 하겠죠. 마준한테 접근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한국당에서 만약에 논평을 낸다면 결국 대변인이 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 입장도 좀 보면은 이제 선거 대책 본부 체제로 바뀌어서 선대위 대변인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에서 뭔가 이 발표를 한다는 게 사실 지역구 관리하고 뭐 선거 운동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이슈가 안 되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비례대표라도 발표를 해야죠.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고요.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쉬울 뿐이죠. 지금 어차피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고 있는 선거에 그 지방에 쫓아다닌다고 표 떨어지지 표 안 나와요. 중앙에 나와서 이런 거를 발표해야 한국당이 그렇죠. 그래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옛날에 제가 유병헌의 진실에 좀 접근해 들어가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당했는데 장승민의 시사 탱크에서 유병헌이 관련해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바로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전화를 딱 끊었어. 그리고 다음에 나가서 청와대에서 전화 왔더라 이야기했어요. 또 나오니까 또 전화가 딱 왔어. 그래서 내가 이것도 또 왔다고 전화를 끄다고 했더만은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수사본부장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브리핑을 해주겠대요. 내가 일개 패널인데 왜 그런 높은 분이 저한테 브리핑을 합니까? 라고 내가 거절했어요. 그랬더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 황장수는 계속 떠들면 사법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기자들을 통해가 나한테 전달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사건도 이 지금 진실이 눈앞에 딱 있어서 실마리 하나만 잡아가 땡기면 줄줄줄줄 나올 건데 도대체 뭐가 겁이 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기자들이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언론이 예. 정권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뭐 종편 시스템은 그 정부가 휘어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거의 사실상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실마리를 갖고 취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언론에서도 뭐 본인들이 준비를 하겠지만 이걸 갖고 터트리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생할 때는 이렇게 언론이라는 게 비비고 네. 이제 다 죽어가면 이제 와서 사자가 힘이 빠져서 다 죽어가면 그때 와서 이제 사자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적 속성을 언론이 가졌다 지금 그런 거네, 그죠? 아니 우리가 뭐 이 정부를 보면은 사실 지금 서슬이 퍼렇기 때문에 또 이 정부는 좀 무서운 게 사정 정권이잖아요. 다 구속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 하다 안 되면 저제 뭐 계속해서 구속영장 신청하고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무서워서 할 수가 없죠. 뭐가 거기서 그게 무섭고 죄진 거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죠. 가장 이번에 최근의 예로 보면은 조선일보에 이 드루킹 관련해서 그 기자가 인턴 기자가 그 같이 가서 그 증거를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절도로? 근데 절도라고 보기에는 이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거를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재를 위해서 잠깐 가져갔다가 다시 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는데 그 절도죄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점유이탈물 횡령,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주웠을 때 이게 점유이탈물 횡령죄거든요.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집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그런데 언론 회사까지 자, 한번 압수수색 봐요. 한다? 그럼 말이 내가 안 되는 주소가 거죠. 네. 이거를 들고 파출소에 신고하러 가는데 네. 파출소가 좀 멀어. 그러면 한 3km, 4km 걸어가는데 네. 내가 이 돈이 누굴 돈일까 생각하면서 걸어가. 그런데 와서 경찰이 날 잡았어. 네. 저기에서 어떤 사람이 네가 이걸 주워 가더라. 네. 그러면 그걸 절도죄를 신청해야 돼요. 이 점유물 이탈 횡령죄를 신청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절도죄로 신고를 하겠죠. 신고를 하더라도 법률적인 평가는 사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돈을 진짜 가지고 가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경찰서에 가져가려고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거잖아요. 좀 재판에서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예. 기간을 지나서 입맛이 포개됐으면 절도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들고 이제 갖다 줬다면 그냥 점유 이탈물 횡령이죠. 횡령에 네.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죄는 그러니까 너무 낮은 형량인데 이걸 갖고 이 인턴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뭐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해당 관련 그 언론사까지 그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 들어가려고 했던 그 시도들은 분명히 과도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좀 횡설수설한다는 사람, 또 거기에서 계속 살았다잖아요, 위해청에서. 네. 그러면 경공모에서 그 묵고 자고 거주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마치 좀 또라이라거나 네. 마치 좀 정신 이상이 있는 것처럼 횡설수설한다고 보도를 하고는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어찌 됐는가 사라져버렸어요, 언론 지상에. 그래서 내가 볼 때 조선일보 초짜 기자, 수습 기자가 와놓으니까 니 이거 갖고 가도 된다, 줄까 하다가 네? 그래 탁 줘가지고 기자가 갖고 가게 해놓고 다시 잡은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 네.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고 형식적으로 말을 하겠지만. 네. 지금 이 드루킹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소위 말해서 또라이로 평가되게끔 계속해서 언론에 흘리고 있잖아요. 드루킹도 사실 이혼 사건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재판과? 그런데 드루킹이 네. 이번에 딱 마지막 타이밍인 거예요. 네. 거의 이제 자신의 사생활 재판도 끝나가는 건데. 오늘 원래 특검 임명해놓은 네, 날이잖아요. 네. 근데 네.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갔잖아요. 네. 아시죠? 그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특검 임명에 대해서 기사가 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드루킹이 이 타이밍에 음. 이윤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밖으로 만나서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오늘 딱 전달한 메시지를 딱 보면 드루킹이 배 변호사가 그동안에 이렇게 접촉을 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네. 거의 드루킹이 확인시켜 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 아니고 이 녹화를 하는 목요일 시점에서 네. 봤을 때요. 근데 저는 이 윤평 변호사가 예. 마지막 할 일을 다 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로써 본인도 여기서 손을 떼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윤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그 목요일자까지 네. 이 드루킹에 대해서 마지막 의리를 진위를 네. 지켜주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저는 이분이 대단히 그래도 어려운 조건에서 다 도망가는데 네. 지금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슬쩍 네. 이게 좀 내용을 이렇게 우리처럼 옛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드루킹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렇죠. 기자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 지금 척 하는 모르고 건지.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네. 중요한 말을 밖으로 했다. 해줬다. 이렇게 지금 보이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시도를 했잖아요. 네. 이 드루킹 접견을 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니까 네. 이 사선 변호사를 사선 변호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접견을 올 수도 네. 있구나. 이걸 네.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네. 급하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시켰는데 네. 이 사선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윤평 변호사가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닌가. 네. 그다음 그때 하나 더 있죠. 드루킹이 그 뭡니까 반성문을 네. 재판을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내가 다 했다. 네. 그리고 3명은 내 부하로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부분은 이번에 드루킹이 네이버 댓글 2개 한한 재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드루킹은 그걸 빨리 내고 최대형을 받으면 요 근래 맨 얼마입니까? 집행유예 나오니까 집행유예니까 일단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그건 별개로 대응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5월 2일 날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네. 이날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형사사건 자백을 하면은 재판부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양형만 판단하면 그냥 되니까. 바로 때리면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빠르면 2주. 정말 늦었을 때 4주예요. 예. 그럼 5월 2일부터 늦게 잡아서 우리가 4주로 치면 6월 2일. 예. 그러니까 이미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 국선 변호사를 맡았다라는 여성이요. 네. 5월 23일인가 맡았죠? 네. 그러니까 다음날 한 일이 맞자말자 6월 20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갔어요. 네. 아니, 세상에 그런 변호사가, 저 국선 변호사 말이에요. 이 방송 보면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누가 시켰는지, 네. 정말로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돼요. 당신 그러면 안 되지요. 네. 드루킹이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국선 변호사가 자기와 상의 없이 연기 신청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그 드루킹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나도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아마 윤평 변호사의 측으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러면 지금 보면은. 나올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평 변호사가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예. 그래서 국선 변호사도 제가 그거를 3인 일각이라고 표현하는데 검찰, 법원, 국선 변호사 이 3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드루킹을 거기에 구속시키는 이제 거죠. 사선이라고 주장하는 마준도 네. 거기에 지금 나는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제 봐요. 4인 일각이 된 거죠. 마준 변호사 이거 네. 만약에 불쾌하면 이 방송 보다가요 법적으로 대응을 좀 하길 바라요. 저도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했는가 마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 마준 변호사 만약에 혹시 아시는 분이나 뭐 일산에 있으니까 일산에 계신 분 만약에 찾아가시면은 뭐 얘기를 하면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복잡한 게 갈 거 아니라 우리가 쿡 찔러서 벌어진 요 문제만 일단을 가지고 마준 변호사에 대해서 누가 선임료를 내고 임명을 시켰는가 그것만 그- 이제 확인해 보면 그 얘기를 기자가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확인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 뒤로 나온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이 대한민국 기자들이 시원찮은 거가 예? 그거를 캐면 죽는 거가 참 저는 이 걱정이 되는 게 이 네. 정도로 대놓고 법과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변호사 임명 과정을 보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말로 드루킹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면 저거 죽어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철저하게 고립돼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건강 이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죽는 돌연사를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봤을 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저항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네.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 저렇게 하기 어렵죠. 그냥 살려만 주라 보통 그러는데 그러면 나름 자존심이나 나름 자기 각오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밖에 못 나오도록 하는데 저기 한계가 있지. 언젠가는 네. 이제는 변호인도 자유롭게 접견이 될 거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될 건데 네. 이 정권은 어쨌든 특검까지 또 뭉개고 가보자. 그렇죠. 특검에 또 손을 써서 또 정리를 해보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사법부 양승태 사법부도 그렇지만은 사법부도 지금 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장악된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그 말 나왔으니까 그 네. 이야기 잠깐 하고 갑시다. 네. 사법부에서 마치 주요한 정치 이념적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고법원이라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법원의 고위층들이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 지금 이게 지금 의혹 제기하는 핵심 아닙니까? 했다가 아니라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혹이죠, 사실은. 증거물 네. 등이 있다. 네, 이렇게 있다. 말을 네. 하죠. 근데 그것도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네. 이야기하고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입장을 밝혀서 그거는 당연히 사법부가 자기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짜놨던 로비 계획이나 또 자신들을 설명하는 계획서인데 그걸 갖고 그렇게 몰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 범죄적인 부분이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일부의 주장, 무슨 네. 그 특조단이나 내부의 주장인데 이걸 이 시점에 터뜨려서 지금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고 선거 말미에 이걸 터뜨리는 부분이나 네. 이거 말고 또 한나라당이 매크로. 한나라당이면 지금 한국당인데 한국당의 할배당이에요. 한국당의 아버지 당이 새누리당이고 새누리당의 아버지 당이 한나라당이에요. 2011년 12월 달에 사라진 당이에요. 2011년 12월 달에. 네. 그러면 이 당을 지금 거론을 하면서 네. 매크로 조작을 했다. 심지어 2008년 것까지 나오고. 지금 그거는 좀 민주당의 입장을 좀 제가 예.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네. 일단 앞뒤가 안 맞는 것이 특검을 하자고 했잖아요. 예. 특검은 이 특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사할 사안이 다 법률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조사 대상에 범위가 대해서 그죠? 예, 확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딱 그 사건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나라당의 매크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인데 법을 모르고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민주당 여태까지의 태도는 이 특검이 되기 전까지 드루킹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거든요.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 얘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특검에 넣자, 이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자기들에 대한 스스로의 모순이죠.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 마치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위한 순수한 물타기인데 근데 언론들이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 드루킹 관련 보도보다 네. 이 지금 한나라당도 매크로를 했다. 한겨레 신문은 제목을 뭐로 달았는가 하면 드루킹의 무슨 원조는 한나라당.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한겨레가. 이런 기사들이 훨씬 더 수가 많아요. 그 네이버의 그 문제잖아요. 참 정말 저는 국민들이요.
이런 장난을 치고 거기에 또 빠돌이들이 댓글을 또 달아요 밑에. 그래 맞다. 너도 그런 놈이 너가 원조가 이걸 뭘 따지자는 거냐. 그러면 이 최순실 특검법을 가지고 김대중이 아들 삼형제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조사하고 노무현 아들 딸에게 무슨 돈이 관계 있나 국정조사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뭐 비선 실세도 많았는데 예.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는 좀 논리를 흐리는 것이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건데 예. 저는 네이버가 이 댓글 관련해서 드루킹을 고발할 때 본인들도 굉장히 크게 다뤘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예. 그러나 지금까지도 네이버는 그 업무를 방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네이버도 일말에 더 책임이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있느냐. 저는 이 다음 정권 때쯤 되면 네. 이 포탈에 대해서 포탈 폐지 법안을 좀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네이버가 정보에 보고 정보를 모아서 자기들이 이제 이걸 갖고 공유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면서부터 이게 정권에 이용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선을 다해서 지금 청와대 가 있잖아요, 또. 예, 그게 네이버 네. 다음에 카카오에 네. 다 한 명씩 보냈잖아요. 수석하고 보냈잖아요. 비서관으로.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참 이 댓글을 보면서 여론이라고 하는 이 언론이나 이제 그걸 보고 무지몽매하게 우리가 당하는 국민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원조격인 지금 드루킹이 네, 저렇게 되어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을 해도 네, 그 진실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서신교환이나 면회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국선 그리고 또 사선을 빙자한 사실상 국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변호인을 맡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봐요. 이마준 변호사는 국선 이제 국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청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총선 비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권선 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있어요. 마준 네. 변호사요. 그러니까 마준 변호사도 이 국선 변호사를 다 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언론에 마준 접촉을 분이라고 하지 하면. 뭐 안 하기로 하고 맡았다는데 그럼 당신이 언론에 접촉을 안 하기로 하고 맡긴 사람이 누군가만 밝혀봐라는 거예요. 당신이 안 밝히면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진 않겠죠. 뭐 그래도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도 잘못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세청을 통해서 이 세금 계산서 한번 떼어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국세청을 떼서. 네, 어차피 마준 변호사가 이제 이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마 변호사,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제 정권 말기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을 위한 또 특검이 만들어져서 그 특검에 잘못하면 출석할 수가 있어요. 출석입니까? 대상입니까? 그땐 조사 대상이 조사 되지. 대상이니까. 그리고는 네. 또 청문회에 얼굴 내밀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TV 생중계하에. 그러니까 이 방송 듣는 적시요. 당신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좀 밝혀라는 겁니다. 네. 밝혀야죠. 그리고 이 그렇죠? 중대한 사건을 맡고 있고 예. 드루킹이 뭐 변호인이 없다고 하는 이 판국에 예. 본인이 선임이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없다고 하느냐 굉장히 기분 나빠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은 했지요. 네. 그렇지만은 정말 드루킹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시도까지는 했는데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네. 했지만은 이제 드루킹 입장이 사실상 나왔다고 네. 보고 이제 우리가 당신한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앞으로 이 드루킹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도 시도를 할 거니까 예, 기대해 주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배 변호사 2탄 시즌 네, 2를 시즌2.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